안녕하십니까. 아이폰이 호랑이로 얼굴을 바꿔주는 그 기능이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더 이상 아이폰으로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김께서 지금 보지도 않고 이거 나름 이제 호랑마코라고 호랑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카페에 공지를 해드린 대로 저에게 수업 실현 영상을 보내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린다 했는데 한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 영상을 보고 제가 피드백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18년 중등특수 기출시험을 가지고 수업 실현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실제로 이걸 가지고 시험을 봐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문제를 보니까 반갑네요. 18년 기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전 기출은 뭐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고등학교 사회나가 나왔습니다. 보통 수업 실현을 연습하실 때 중학교로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이때 고등학교로 나왔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들 2차 준비를 하실 때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다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단어는 뭐 우리 영토 시작 독도가 나왔었고, 독도 관련해서 쭉 이렇게 있고, 여기서 블록타임제가 이렇게 언급이 되었죠. 이거를 유심히 잘 봐두시고, 지도안 작성 기준 및 실현 기준입니다. 이게 지금 두 개가 지금 나뉘어져 있죠.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2차 시험 첫째 날에는 1교시 지도안 쓰는 시간에는 이것만, 1교시 때는 이것만 주어집니다. 1교시 지도안 시간이 끝나면 지도안 작성이 완료된 후에 자기 관리 번호가 뽑히면 구상실로 와요. 수업실 구상실에 가면은 새로운 종이를 하나 더 줍니다. 그게 이게 두 번째, 여기 화면에 보신 거거든요. 첫 번째 박스가 지도안 작성 기준, 두 번째 박스가 실현 기준입니다. 요거를 유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제가 동기유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전개를 하라 해가지고 이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전개 정리도 아니고 전개만. 그리고 활동 2에서 한 소리 문제 행동 발생 시 중재 방안 실현. 분명히 활동 2에서 하라 했기 때문에 활동 1이나 3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조건이거든요. 이 조건을 지켰느냐 따라서 점수가 채점이 된 거죠. 3번 내용, 4번 내용 뭐 이렇게 조건이 제시되어 있고, 지도안 쓰는 지역은 첫 번째 박스가 있겠고, 지도안이 없는 지역은 바로 구상실에서 이 종이를 주겠죠.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 수준을 보면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다 수준이 없어요. 학생 수가 그리고 7명을 모두 다 언급을 해야겠죠. 여기서 또 말씀드릴 게 가영이, 나영이, 다영이 의견이 좀 갈려요. 하라는 사람, 하지 말라는 사람. 저는 가라다로 했거든요. 그냥 이름 가지고 점수를 채점한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채점 기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근데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가영이, 가준이, 나준이, 나영이 가나다 수준으로 나눠서 이름을 불러서 합격한 사람도 있고, 그냥 자기가 지도했던 학생들 이름을 불러서 합격한 사람도 있고, 이게 의견이 갈리니까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생 이름 보면 이미 학생이 한 명씩 주어져 있어요. 수준마다. 이 학생을 포함시키면 가 수준은 가영이, 가준이, 가소리, 한소리 이렇게 돼 있고, 나 수준은 나영이, 나준이, 지영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 수준 학생들은 그린 내용이 할 수 있고, 태블릿 PC 신문 넣어서 사용할 수 있고, 여기 산소리가 자폐인데 저하더라고 당황하며 소리를 지른다. 이게 핵심이죠. 이 문제도 발생 시 중재 방안을 실현을 해라. 어디서? 활동 2에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다음 나 수준을 보면 짧은 단어 그림 위에 단어로 말할 수 있다. 보통 가 수준은 문장 수준 봐라, 나 수준은 단어 수준 봐라, 다 수준은 신체적 표현, 가리키기, 눈 맞춤 이 정도가 되겠죠. 다들 잘 아시죠? 수업 시간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태블릿 PC를 사용을 하되 조건이 검색어를 제공하면, 나 수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줘야겠죠. 이 조건이 있고, 이것도 수업 시간에서 드러나야겠죠. 지영이가 나왔죠. 지영이는 교사가 개별적인 지원을 제공하면 모든 활동에 더 잘 참여한다. 이 조건이 실현 조건 세 번째, 교사기 보고서 작성 및 발표 준비하기 활동에서 지영이에 대한 지원을 시연하시오. 여기서 교사의 개별적인 지원이 제공되는 것을 보여줘야겠죠. 요거를 가지고 채점을 하니까 제가 기회가 된다면 수업 실현 자료를 조금 여건도 랜드로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고, 제가 직접 수업 시연도 할 수 있을까? 독도에 관련된 문장으로 설명된 자료가 있었고, 그 다음 독도의 위치, 독도의 특징, 사진, 이때 식물 사진과 동물 사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것들은 식물이고 이게 동물이었고, 제시된 자료는 모두 다 언급을 하면 좋겠죠. 원료는 그림 자료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독도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어종이 잡힌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고서 작성을 하라고 이게 나왔습니다. 한 번도 제가 보고서 작성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당시에 수업 지원으로 하라고 나와서 당황을 했어요. 위치, 지리적 특성, 동물, 식물, 이 자료들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지도안 작성 기준 각각 한 가지씩 작성하시오. 이게 뭐냐면 조사하기 및 보고서 작성,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발표 준비하기. 이 두 가지 활동 두 개가 돼야 되겠죠. 교사 촉진 방법이 뭉뚱그려서 하나가 아닙니다. 요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긴장을 하면은 요 부분, 이 각각을 못 보고 넘어간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요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2번입니다. 수업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활동 총 두 가지 오늘 하도록 할 건데, 첫 번째 활동은 우리 아름다운 섬 독도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는 독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그 팀원끼리 모여서 우리 같이 보고서를 한번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이 활동 우리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해놨으니까 다 같이 잘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독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독도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독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 자, 독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학생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냐? 물어봤습니다. 학생의 경험을 이끌어낸 거죠. 이거 뭐 제 자료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이걸 쓰거든요. 첫 번째 활동을 들어갈 때 이 배울 내용을 학생들이 사전 좀 알고 있나? 사전 정보를 좀 끌어냅니다. 학생들이 경험한 게 있으면 그거를 또 수업에 이끌어서 활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채점관들이 저 선생은 학생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 실제로 끄집어낸 경험을 수업에 적용을 시키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우리 한솔이가 손을 아주 번쩍 들어줬어요. 네, 질문을 좋아하는 우리 한솔이, 한번 독도 어떤 게 있는지 대답해 볼까요? 네. 와, 여러분 들었어요? 요거 교사가 질문을 하고 학생이 이제 답을 할 차례인데 기다려줬습니다. 이거 안 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턴 토킹이 돼야죠. 니 턴, 내 턴. 내가 말하고 네가 말하고 여기서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교사는 굉장히 잘하시고 있습니다. 얼굴은 지금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지만 표정이나 발성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도 피드백을 하실 때 보셔야 될 게 초반에는 잘합니다. 그런데 중반부터 급속하게 속도가 빨라져요. 아니면 한번 실수를 했는데 그때부터 완전 꼬여버리거나 그런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차라리 그게 드러나면 다행입니다. 드러나서 이거를 수정을 하면 되니까 아직까지는 시작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독도가 지금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독도에 관해서 좀 우리 땅이다, 일본은 자기 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독도는 우리 땅이죠. 네, 우리 한솔이가 독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까지 말을 해줬어요. 네, 한솔이 고마워요. 네, 이제 다음에 또 독도에 대해서 말해볼 학생 있을까요? 네, 지영이가 손을 번쩍 들어줬어요. 네, 지영아, 독도에 대해서 뭘 알고 있을까요? 네. 눈이요? 네, 선생님, 독도도 이제 눈이 많이 오지만, 울릉도에 굉장히 눈이 많이 와요. 그래도 우리 지영이, 눈이라고 아주 단어를 크게 말해줘서 선생님이 아주 고마워요. 자, 1분 40초인데 재영이가 눈이라고 했어요. 뭐 틀린 건 아니죠. 학생이 눈이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독도도 많이 오지만 울릉도에도 많이 온다. 선생님이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학생들의 발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물론 뭐 설명하는 것도 교사의 역할이지만 좀 상호작용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려면 독도에 눈이 많이 와요. 그렇죠. 독도도 많이 오죠. 그런데 독도? 옆에 지영아 또 뭐가 있지? 그렇죠. 울릉도에도 눈이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울릉도랑 독도랑 뭐 지리적으로 근처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 스스로 깨닫게 할 수 있게끔 교사가 막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재영이와 조금 더 두세 번 톤 토킹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잘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많이 하라고 하냐면은 지인 선생님이신데 실제 채점관에 들어가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수교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내용 부분은 어차피 거의 다 대동소이한데 차이가 나는 것이 학생과의 상호작용. 우리는 일반 교사와는 다르게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채점관분들이 설명은 누구나 잘하죠. 그런데 말도 못하고 신체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수업에 이끌어낼 것인가, 참여를 하도록 할 것인가, 그것을 가장 크게 본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사가 설명을 주로 한 것이 아닌 학생들이 수업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끔 힌트나 단서를 던져서 어떻게든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대답이 안 되면 몸짓으로, 표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특수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질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독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태블릿 PC로 독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준비를 해놨어요. 자, 그럼 이제 책상 밑에 선생님이 태블릿 PC를 다 모았으니까 태블릿 PC 한번 꺼내볼게요. 자, 선생님도 태블릿 PC 가져올게요. 자, 태블릿 PC를 보면은, 자, 태블릿 PC 볼 때 주의사항 있었죠?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말해볼까요? 네. 역시 우리 반 학생들 아주 대답 잘했어요. 네, 태블릿 PC를 볼 때는 다른 어플을 누르거나 검색을 하면 안 돼요. 그쵸? 네, 우리 저번에 우리 누가 그랬었죠? 네, 맞아요. 우리 가초이가 인터넷 웹서핑을 했었죠? 네,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웹서핑 하면 안 되고 다른 어플 누르면 안 돼요. 이 선생님 제 자료를 보고 연습을 하신 것 같은데 저랑 수업 구성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걸 보면은 제 자료를 많이 보시고 그대로 수업에 적용을 시킨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게 주의사항 언급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은 태블릿 PC를 주면은 애들이 막 게임을 하고 이러거든요. 수업 중간에 아니면 뭐 집어 던진 애도 있습니다. 실제 수업에서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안 돼요 요런 게 나왔잖아요. 안 되는 이유를 조금 더 첨가해 주시면, 자, 예를 들면 태블릿 PC 어플이나 웹서핑을 해버리면은 수업을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선생님하고 수업을 할 때는 다른 어플들을 누르지 말고
선생님이 하는 순서에 맞춰서 태블릿 PC를 사용을 하기를 바래요. 할 수 있겠죠?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의 설명이 첨가되었으면, 이게 뭐 언급 안 했다고 감점 그런 건 아닌데 언급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채점관 분들이 보시기에 앞에 선생님 한 3명은 태블릿 PC 주의사항 언급 전혀 안 했는데 이 선생님은 주의사항 언급을 했어요. 저 쌤은 뭔가 좀 다르네. 현장에서 좀 경험이 있나 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정리한 자료에 보면은 태블릿 PC 주의사항 언급하라고 그렇게 써 있었어요. 자, 그래서 처음 이제 보면은 메뉴 어플을 눌러보세요. 자, 눌렀나요? 네, 다 눌렀고 이제 처음 어플을 보면은 독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독도에 대한 설명을 이번에는 나철이가 한번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나철이 읽어줘서 고마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 이번에는 다철이가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우리 다철이가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 다철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었죠? 네, 여기 보면은 독도는 중요한 게 이제 우리 땅이라는 것과 독도에는 이제 울릉도에 속해 있고 육아가 나는 곳이고 다양한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어렵죠? 네, 맞아요. 독도에 관해서 너무 어려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3분 41초인데 내용이 어렵죠? 어려운 게 맞긴 한데 학생들이 체감하기에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 당연히 뭐 어려운 건 알지만 여러분 뭐 이렇게 내용이 좀 어때요? 독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철이 뭐라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용이 어때요? 어려워요.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깐의 대화긴 하지만 학생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난이도, 그것을 캐치를 해낼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업이 풍성해지려면 난이도 부분은 교사가 직접 언급한 게 아니고 학생들에게 한 번 더 물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어려운 단어들을 나중에 토익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영상으로 자세히 한번 틀어주어서 우리 독도에 대해서 어려운 단어를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은 독도에 관해서 선생님이 있는 태블릿 PC에 나와 있는 자료를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가영이가 한번 그 밑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잘했어요. 우리 가영이가 단어를 잘 읽어줬는데 여러분 잘 들었죠? 네, 단어가 뭐 괭이밥, 곰딸기, 닭주가리, 괭이갈매기 이런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그죠? 뭔지 잘 모르겠죠? 네, 이것도 선생님이 이따가 동영상으로 자세히 한번 알려줄게요. 자, 4분 36초. 이것도 뭔지 잘 모르겠죠? 선생님이 지금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아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죠. 예습을 해왔거나 아니면 독도에 관심이 많거나 한소리 같은 경우에 선생님 저 알고 있는데요?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학생들에게 한 번 더 물어봤으면 여러분들 혹시 지금 사진들 중에 제가 좀 본 적 있는 사람? 이렇게 물어보고 다 없을 때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더 좀 활기찬 수업이 되겠죠? 자, 처음 시간에는 이렇게 독도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많이 어렵다고요? 네, 많이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따 자세히 얘기할 때 그때 꼭 비교를 해서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간단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고, 자, 두 번째 시간 무슨 시간이었죠? 네, 토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독도에 관해서 이제 다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5분 07초인데 여러분들 공개 수업하고 이럴 때 수업 목표랑 활동 1, 2, 3 이거를 보통 칠판에 붙이거나 이동식 칠판에 붙여놓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언제든 볼 수 있게끔 뭐 지금 영상에는 스터디 룸이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못하다는 게 아니고 스터디 룸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 있어서 지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은 교실에서 합니다. 저는 할 때 학습 목표 읽어볼까요?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활동 첫 번째 다시 읽어볼까요? 뭐뭐 하기. 자, 두 번째 뭐뭐 이렇게 학습 목표 활동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동식 칠판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워 놓을게요. 여러분들 잘 보이죠? 자, 이거를 선생님하고 같이 보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고 활동 첫 번째 끝났다. 그러면은 이동식 칠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첫 번째 활동에서 우리는 이걸 배웠어요. 두 번째 활동에서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고서 쓰기 이런 식으로 직접 제스처로 이렇게 내가 활동이 두 번째로 넘어갔다 이거를 보여주면은 공간 활용도 되고 학생들의 주의도 끌 수 있고 그냥 가만히 서서 말로 하다 보면은 이게 채점관분들이 경기도 같은 지역은 응시를 1000명 이상 하잖아요. 아무리 고사실을 나눠도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피곤합니다. 그런데 내 관리번호가 뒤쪽에 관리번호면은 이분들도 노력은 하겠지만 보다 보면 멍해져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 계속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걸 10명 20명 수업 시간 보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가만히 서서 자, 첫 번째 활동 뭐 했어요? 두 번째 활동으로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놓칩니다. 언제 두 번째 활동 넘어갔지? 그런데 내가 막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제스처로 크게 두 번째 활동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활동이 바뀌는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지금 이 선생님은 실제 수업 수련에서는 뭐 제스처나 공간 활용을 잘 하실 거라 봅니다. 근데 지금은 단지 이제 스터디룸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 면에서는 제가 뭐 볼 수가 없네요. 요건 이렇게 팁을 좀 드리는 겁니다. 5분 09초 이것도 조금 호불호가 갈립니다. 활동이 전환될 때 앞에서 배운 활동 1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냐 아니면은 그냥 첫 번째 활동 끝나고 이제 두 번째 활동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 합격에 크게 판가름이 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하시기 편한 스타일로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활동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OX 퀴즈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독도는 일본 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머리 위로 크게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30초에서 1분 정도 이렇게 활동 전환을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걸 안 해도 무방하고, 근데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이렇게 앉아있으면 후회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솔이랑 우리 가영이 그리고 가철이랑 같이 앉아보고, 그리고 나철이랑 우리 가철이, 그리고 지영이랑 우리 나영이랑 한번 같이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가영, 가철이가 같은 조고, 나철, 다철, 지영, 나영 얘들이 같은 조고. 자, 5분 27초인데 이것도 좀 팁을 드리면, 자, 두 번째 활동에서는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토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U자형으로 앉아있죠? 수업 시간 전에 자리 배치를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미리 자리 배치를 해놨다. 자리 배치를 뭐 어떻게 하냐, 그거 가지고 뭐 점수 판가름 아니지만 뭔가 좀 깔끔해 보이죠? 학생들 뭐 이렇게 다 하나하나 언급하면은 이게 시간이 부족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지금 앉은 U자형의 형태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 형태지요. 그래요. 이렇게 뭐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바르게 잘 앉아있었나요? 네, 자, 그럼 토의하는 시간에 시작할 때 앞서서 선생님이 보고서를 한 장씩 줄 거예요. 이 보고서를 주면은 거기 나와있는 빈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아까 그 태블릿 PC에 나와있는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동영상을 틀어줄 거예요. 동영상 볼 때 주의할 점 두 가지 있었죠. 네, 잘 기억나요? 네, 그 동영상 주의할 점 첫 번째 뭐가 있었죠? 네, 어디서인지 잘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네, 무슨 일을 이렇게 해서 잘 확인하도록 해야 돼요. 5분 57초. 동영상 볼 때 주의사항. 조금 욕심을 부리면 주의사항보다는 약속. 니도 동영상 볼 때 이거 주의해. 이거보다는, 자, 선생님하고 약속한 게 있죠?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선생님이 되면 좋겠죠?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이걸 언급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반 친구들 오늘 집중이 아주 최고예요. 네, 고맙고. 6분 16초인데 좀 어색하죠? 이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하면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좀 과하게 하죠. 좀 능청스럽게 내가 좀 경험이 있다 하는 식으로. 야, 우리 반 오늘 수업하는 자세가 너무 좋은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박수 한번 쳐볼까요? 그래요, 박수! 야, 최고! 잘하고 있구만. 이렇게 조금 재밌게 하는 것도, 제 실제로 수업 시간에서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최전관분들이 좀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감점받았나? 아무튼 좀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에서 수업을 하면은 보시는 채점관 분들도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좀 뻑뻑하게 하면은, 아, 여러분 자세가 굉장히 좋아요, 고마워요, 뭐 이런 거보다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을 틀어줄 테니까 주의사항 두 가지 꼭 기억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동영상 삑. 네, 잠시만요. 자, 지영아, 동영상 잘 집중해서 봐야죠. 친구들 다 보고 있으니까, 알았죠? 네, 잘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삑. 6분 36초인데 지영이가 집중을 잘 안 했나 봅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지적을 한 것보다는, 지영아 무슨 일이에요? 아, 그냥 장난친 거예요. 지금 동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동영상에 집중을 해보도록 해볼까요? 아, 그래요. 조금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식으로 다그치는 것보다는, 실제 수업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 자식이 자세 똑바로 안 해? 이러고 하는데 연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드라마 오디션을 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 수업과 임용고시 수업 시간은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전체에게 말할 때는 큰 목소리로, 자, 여러분 동영상을 볼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학생 한 명에게 말할 때는 학생에게 다가가서 학생과 눈높이 이렇게 맞추고, 아, 지영아 뭐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를 조금 낮추면. 그렇다고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채점관한테 가가지고 학생 대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채점관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얼마 전에도 수업 시간을 제가 좀 몇 분 받으려는데 저한테 직접 오셔가지고 학생 대하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담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앞에 학생들이 있다 가정을 하고 학생에게 조금 이렇게 다가가서.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영상을 틀고 뒤쪽으로 빠져서 학생들 전체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동영상을 잘 보고 있냐. 일반 학생들도 동영상 2, 3분짜리 보여줘도 장난치고 떠들고 하는데, 저희 동반 애들도 마찬가지겠죠. 집중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조용히 옆으로 가서 목소리를 낮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 나왔는데 지영이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네. 와, 지영이 얘기 잘 들었어요? 네. 갈매기가 날다 라고 잘 말해줬어요. 와, 어려웠는데 잘 말해줬고, 괜히 갈매기가 날고 있는 모습과 우리 노란불 빅로, 저게 노란불 빅로예요. 영상에 잘 보이죠? 네. 노란불 빅로랑 우리 나머지 신문들에 관해서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 잘 보면서 우리 보고서에 나중에 같이 한번 후의해서 작성해보도록 할게요. 지영이가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의 발문을 좀 더 이끌어줬으면, 우리 수업 시에는 교사가 말을 많이 하면은 안 되고 학생들이 말을 많이 하게끔 이끌어내야 됩니다. 여기서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갈매기가 날다 라고 잘 말해줬어요. 갈매기가 난다고 했어요. 아, 갈매기가 날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동물이 나왔는데 혹시 기억나요? 흰색으로 커다란 새가 나왔다고 하는데, 자, 이름 혹시 기억나요? 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요. 100으로 시작하는 백로. 아, 백로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우리 지영이가 말한 거 다들 맞다고 하는데, 우리 지영이가 말한 백로가 화면에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삑.
지영이가 말한 괭이 갈매기랑 백로가 저렇게 나왔네요. 지영이 동영상을 잘 봐줬네요. 하이파이브! 자, 이렇게 학생들의 발화를 좀 더 이끌어내면은 좀 더 풍성한 수업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동영상 틀어주도록 할게요. 삑, 삑. 네, 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죠? 동영상 중간중간에 멈춰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다른 방식으로 하신 분들은 동영상 전체를 그냥 다 틀어요. 5분짜리면 5분짜리 틀었다 치고 동영상을 잘 보았나요? 뭐 누가 나왔죠? 뭐가 나왔죠? 그래, 우리가 동영상을 잘 보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론이죠.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5분을 보라면 애들이 가만히 앉아 볼까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학생들이 딴짓을 하려 하다가도 동영상을 보고 집중을 해야 되고, 선생님 물어보니까 계속 선생님이 질문을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수업에 집중하게끔 유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동영상을 중간중간에 끊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 이것을 추천드리는데 굉장히 잘해주셨네요. 오, 이번에 잘 손을 들지 않았던 나영이가 자신있게 손을 한번 들어주었는데, 네, 나영아,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네, 나영이 이 내용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자, 여기 난류가 따뜻한 바다가 흐른다는 거고, 한류가 굉장히 차가운 바다가 흐른다는 거죠. 네, 이런 어려운 단어에 대해서 우리 나영이가 단어를 아주 잘 말해줬어요. 네, 고마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해서 선생님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위치랑 지리적 특성, 그 동물 식물들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토의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었죠? 두 가지. 토의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두 가지 한번 크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네. 자, 친구들이 말할 땐 소리 지르지 않아요. 네, 맞아요. 친구들이 말할 땐 소리 지르지 않고. 자, 또 두 번째. 네, 친구들이 말할 때 경청을 해줘야 돼요. 네, 이 두 가지 토의 유의할 사항 잘 지키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8분 30초. 토론할 때 주의사항 설명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부정적으로 뭐뭐 하지 않기라기보다는 상대방의 눈과 입을 봐요. 두 번째로 상대방이 말한 것을 경청해요. 뭐 좀 이런 식으로 순화를 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토의 시간은 선생님이 60분이나 준비해봤으니까 우리 많은 내용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토의 시작! 토의 시간 60분, 이거는 블록 타임제를 설명을 하려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조금 부가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이것도 이제 비교가 될 수 있거든요. 앞에 선생님이 우리 수업이 1교시랑 2교시 연달아서 2시간을 하는 수업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총 60분의 토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랑, 자, 우리 토론 시간은 총 60분입니다. 이거랑 조금 차이가 있겠죠. 블록 타임제를 한다는 것을 조금 명확하게 부가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모둠은 동영상에서 보듯이 잘 쓰고 있는데, 지영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어로 한번 말해볼까요? 네. 지리적 특성이 너무 어렵다고요? 맞아요. 아까 동영상에 뭐라고 나왔었죠? 동도,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네. 울릉도 옆에, 울릉도에 어느 쪽에 있었죠? 네. 맞아요. 울릉도 오른쪽에 있었어요. 네. 지금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잘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손해를 하면서 지영이에게 촉진을 언어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조사하기죠. 첫 번째 모둠 아주 잘 하고 있는데, 한소리 왜 소리 지르고 있어요? 9분 49초. 활동 2에서 문제는 중재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게, 한소리 왜 소리 지르고 있어요? 조금 다그치는 식이었죠. 물론 소리를 지르면은 실제 수업에서는 어디 소리 지르고 있어! 뭐 이렇게 하지만 연극을 해야 돼요. 한소리, 왜 소리를 질러요? 선생님이 뭘 도와줄까요? 다정다감하게 하죠. 친근하게 다가가죠. 뭐 수업이 많이 어려웠어요. 이런 식으로 그 학생이 소리 지른 이유를 말할 수 있게끔 다정하게 다가가지. 왜 소리 지르고 있지? 이러면은 주눅이 들어서 몰라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소리 왜 소리 지르고 있어요? 친구들이 잘 안 들어줬어요? 아닐 텐데. 친구들이 잘 안 들어줬어요? 아닐 텐데? 아닐 텐데라고 교사가 판단해버렸어요. 학생이 스스로 말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언어 선택에서 좀 주의를 해야겠죠. 자, 선생님이 우리 한소리한테 특별히 손을 들면은 친구들이 대답해 줄 수 있도록 할게요. 한솔이에겐 특별히 손을 들면 친구들이 대답을 하게 해준다. 특별히라는 말이 조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논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한솔아, 선생님이 한번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한솔이가 손을 들면은 우리 반 친구들이 한솔이 위해서 대답을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도 한솔이 위해서 대답을 해주는 걸로 도와줄 수 있겠어요? 좀 뭐 이렇게 하면 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 모둠에서는 약속이 또 있어요. 한소리가 손을 들면은 대답을 해줘야 돼요. 알았죠? 한솔이가 손 들면 대답해줘야 돼요. 알겠죠? 조금 강압적이죠. 강압적이기보다는 진정으로 한솔이를 좀 위해서 협력 교수가 될 수 있게끔, 우리 A 모둠은 가영이랑 가철이가 한솔이가 어려워하고 이럴 때는 한솔이랑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고 한솔이에게 도와주는 식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해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뿌듯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싶네요. 네, 한소리 꼭 소리 지르지 말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땐 손을 들고 꼭 얘기하도록 할게요. 알았죠? 네, 아주 좋아요. 자, 혹시 어려운 학생들 있나요? 네. 어려운 거 딱히 없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잘하고 있나 볼게요. 역시 지영이가 이 부분도 같이 작성했어요. 네, 우리 지영이 잘 참여하고 있네요.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은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보고서 다 작성했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모둠에서 나와서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발표 한번 해주도록 하세요. 시작. 11분 15초인데 여러분 학창 시절에 생각해 보십시오. 조끼를 발표를 합니다. 뭐 이제 ABC조가 있어요. A조가 발표를 합니다. BC조는 어떻게 합니까? 떠들죠. 장난치고 싸우고. 교사가 어떻게 하죠? 여 나와 어디 떠들고 앉아서 A조 뭐라 했어? 뭐라 했어 방금? 쟤들 안 볼래? 이렇게 혼내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전에 예방을 해야겠죠. 자, 보고서 발표를 우리가 할 거예요. 할 건데 우리가 항상 해왔던 것, 항상 해왔다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은 이거 선생님이 저런 식으로 수업을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겠죠. 보고서를 발표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발표를 할 때 발표한 내용을 잘 듣고 기억을 해야겠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듣는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요. 잘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보고서 발표 전에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 진짜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모둠 발표 잘 들었어요? 네. 다 잘했나요? 아니라고요? 자, 저기 가철이가 우리 아니라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어느 부분이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곰딸기는 동물이 아니었어요. 11분 20초. 드디어 가철이가 나왔습니다. 가철이가 곰딸기가 식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집중해서 잘 봤네요. A조의 발표를. 우리 첫 번째 모둠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었는데 곰딸기는 우리 동물이 아니라 식물이었어요. 네, 우리 좀 첫 번째 모둠에서 잠시 생각을 이제 잘못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그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진짜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모둠 한번 나와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두 번째 모둠 진짜 잘했는데 두 번째 모둠에서 또 어떤 부분이 선생님이 아쉬웠던 게 있었어요. 12분 13초에도 교사가 아쉽다고 하기보다 학생들에게 물어봤으면 여러분 발표 잘 봤나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뭔가 내용이 달랐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학생들의 반응을 끌어냈으면 교사가 설명을 하기보다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아무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생각이 어려웠어요. 오징어가 동물이 아니라 네, 어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류에 연어, 오징어, 송어, 꽁치, 명태가 있어요. 이 부분 좀 많이 어려웠었죠. 네, 그래서 오징어가 동물이 아니라 어류로 들어가야 돼요. 자, 두 번째 모둠에서 이 실수를 수정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2분 31초에 잘못된 부분을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버렸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이걸 깨닫고 고치면 좋을 것 같은데 교사가 이거를 오징어가 식물로 잘못 들어갔다. 오징어는 어류 종류 중에 하나다. 이거를 다 설명을 해버렸거든요. 여러분 아까 배웠었죠? 오징어는 식물이 아니고 뭐였죠? 자, 동물 중에서 잘 모르겠어요. 힌트를 주면 이응, 리을, 어류. 그렇죠. 어류였죠. 어류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죠?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연어, 오징어, 잘 모르겠는 사람은 자료를 한번 보고 같이 말해봅시다. 송어, 꽁치, 명태. 이렇게. 자, 이제 어류의 종류가 기억이 나나요? 어류의 종류를 이제 잘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학생들하고 주고받는 대화가 되었으면. 교사가 설명을 많이 하면 결코 좋은 수업이 아닙니다. 자, 모두 실수 수정했나요? 네. 다 잘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첫 번째 모둠, 두 번째 모둠 너무 잘해가지고 칭찬 스티커를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모둠이 선생님이 봤을 때 좀 더 협동을 잘 한 것 같아서 첫 번째 모둠에 선생님이 스티커를 2장 주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모둠은 너무 잘했어요. 스티커 2장 주고 우리 두 번째 모둠도 너무 잘했는데 조금 더 많이 협동하고 조금 더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 첫 번째 모둠도 잘했지만 스티커 1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3분 20초입니다. 강화물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것도 갈립니다. 전체 다 줘서 합격 학생도 있고 차등 지원해서 합격 학생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등 지원을 해줘서 A 모둠은 이러이러해서 선생님이 2장을 주고 B 모둠은 이러이러해서 1장씩 주도록 하겠다. 대신에 너희들이 더 분발하고 열심히 하면은 다음에는 A 모둠처럼 2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희망도 주고 이렇게 되면은 뭔가 좀 더 풍성한 수업이 되겠죠. 차등 지원은 굉장히 근데 잘 하셨는데 A 모둠에서 협동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어요. 어떻게 협동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는지. 자, A 모둠은 아까 선생님이 한솔이가 손을 들어주었을 때 가영이랑 가철이가 적극적으로 한솔이 도와주어서 보고서를 작성 잘 해주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협동하는 그 모습을 굉장히 칭찬한 의미에서 칭찬 스티커를 2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부가적인 설명이 추가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둠도 마찬가지고. 네, 오늘 수업 독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독도 너무 어려웠죠. 네, 맞아요. 독도는 어쨌든 우리나라 땅이고 우리나라 울릉도 오른쪽에 있으며 한류와 난류가 흐르고 굉장히 자원이 다양한 그런 곳이었어요.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 여기 마치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갑자기 독도 수업을 하라고 합니다. 항상 그랬듯이 이 당시에도 일본과 국제 정세가 좋진 않았겠죠. 독도에 대한 망언 같은 것도 늘상 있었던 거고. 그런데 독도 교육을 우리가 배운 이유가 뭘까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여러분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우리 땅인지 그리고 독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독도를 지키는 독도 지킴이가 되어서 우리 독도를 널리 알리고
독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 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 뭐가 되었으면 그래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조건 활용이 안 된 거를 좀 보면, 자, 5번에 보시면 교사 촉진 방법을 각각 한 가지씩 작성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준비하기 활동에서 지연이를 지원하는 교사 촉진 방법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에 빔 프로젝트 스크린 컴퓨터 반드시 활용이라고 적혀있는데 태블릿 PC만 이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동영상을 볼 때 언급해 주셨으면 되거든요. 그냥 언급만 하면은 이게 점수 채점이 돼요. 자, 우리가 동영상을 볼 건데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크린으로 보도록 할 거예요. 이러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거 언급 안 하면은 점수 날라갑니다. 그래서 실제였으면 이렇게 감점이 됐을 거고, 학생 특성 보시면 가의 두 번째 신문 도서 사용인데 요것도 언급이 안 되었고, 나 수준도 두 번째 조건 검색어를 제공하면 태블릿 PC 사용하여 그림 사진 찾을 수 있었는데 검색어 제공하는 그런 활동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솔직히 다 기억하고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조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채점의 척도입니다. 채점의 기준이고, 이걸 안 해버리면은 점수 그냥 이제 감점이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을 활용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수업을 잘하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 되면 다 잘합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는 정말 많은 연습을 해야지 이게 다듬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업 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발성이나 억양, 제스처, 표정, 주임새, 수업 속도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단지 학생 전체에게 말할 때, 개인에게 말할 때 목소리 크기 조절, 그것만 조금 보완되시면 좋겠고, 구상지를 계속 쳐다보는 것. 실제로 구상지 들고 수업을 하거든요. 계속 보면은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선생님은 자료를 언급할 때만 구상지를 가끔 보시는 편이어서 괜찮았고, 그리고 학생 수준 구분이 정말 잘 됐습니다. 학생 7명인데 7명 중에서 한솔이와 지영이만 2번씩 언급되었고 나머지는 다 한 번씩 언급됐어요. 굉장히 어려운데 연습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대로 수업하셔도 합격할 정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수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어 보이시고,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도 굉장히 잘 잡으시고, 학생들의 반응도 잘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셨고, 학생 구분도 굉장히 잘 됐고, 굳이 점수를 드리자면 저는 100점 만점에 90점.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런데, 네, 이렇게 처음으로 수업 시전 영상을 피드백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1시간 50분째 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드네요. 체력이 딸립니다. 내년 되면 한살 더 먹는데, 다음 영상은 여선생님 4분이 저한테 오셔서 수업 시전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또 피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는데 거기 들어오셔서 저에게 수업 시전 영상을 특수 선생님들만, 유아는 솔직히 제가 봐도 모릅니다. 죄송해요. 네, 그렇게 영상을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한 좀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올라가는 게 싫으시면 정리만 해서 한글로 그렇게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네, 남은 기간 열심히 하시고, 유튜브 초특은 발표가 났고 중특은 31일날 발표가 나네요. 저도 합격했다는 분 그것보다 8점 높다, 1점 높다, 소수점 높다, 이런 식으로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올해 안타깝게 좀 안 되신 분들도 있고 한데, 1차가 되신 분들은 비록 내 점수가 낮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열심히 매진하시고,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안심하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시고, 안 되신 분들은 나는 1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당분간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휴식을 좀 주십시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초수이신 분도 자기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그런 고민이 될 겁니다. 저도 8번의 시험 동안 제 길인지 아닌지 정말 많이 고민했고, 다른 직종의 시험도 여러 번 쳤어요. 결론은 특수교사는 제가 원해서 하려 했던 것이었고, 다른 경찰이나 일반 회사는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하기 싫지만 억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려는 것이었고, 설령 그때 제가 경찰이나 일반 회사에 취직이 됐더라도 계속 그때 못했던 것들이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정답은 아니니 여행도 다니시고 자기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더 행복하게 사신 분들도 많아요. 저는 그저 하나의 케이스일 뿐이니까 여러 길을 생각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본인이 행복한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랑호랑 말코 호랑말코였습니다. 아이폰이 고쳐져서 원래 저 호랑이 대가리로 돌아왔으면 아니요. 이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댓글 한번 달아주십시오.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안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될 때까지! 안되면 될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랑말코였습니다. 안녕!